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차 전쟁은 1차 전쟁 때와는 달리 수성전만이 아닌 대규모 회전, 즉 힘 대 힘 대결을 통해서도 당나라군을 무찔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전쟁입니다. 게다가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였던 연개소문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당나라군을 격퇴한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함께 백제를 침공하여 의자왕의 항복을 받은 당나라는 661년 4월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약 35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당나라는 이번 고구려 원정에서 신라를 이용하기 위해 당시 신라의 임금이었던 문무왕에게 군사 파병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당나라의 요청을 받은 신라의 문무왕은 661년 7월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1차 고당전쟁은 고구려와 당나라의 1대1 대결이었지만 이번에는 신라까지 개입하면서 상황은 2대1, 즉 고구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조성된 셈이었죠. 한편 당나라의 황제 고종은 고구려를 침략하기에 앞서 전략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아버지 당태종이 1차 고당전쟁 당시 고구려의 강력한 요동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을 교훈삼아 이번에는 35만 군사를 6개의 부대로 나눈 후 3개의 부대는 바다를 통해 곧장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에 상륙시키고 나머지 3개의 부대는 육로를 통해 고구려의 요동지역으로 진격하여 평양성까지 치고 내려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모든 준비를 마친 당나라는 마침내 고구려 원정군을 출정시켰고 661년 8월 백제를 멸망시켰던 장수 소정방이 선봉장이 되어 수군을 이끌고 대동강 하구에서 고구려 수군을 격파하면서 드디어 제2차 고당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정방은 이후 평양성 인근에 군사들을 상륙시켰는데요. 그가 평양성 인근에 도착한 지 얼마 안가 연이어 이마상, 방요태가 이끄는 나머지 당나라군 부대들이 도착하면서 약 18만에 달하는 엄청난 대군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고구려의 심장부가 당나라군의 위협에 노출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이 위기를 맞아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당나라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먼저 자신의 맏아들인 연남생에게 수만의 군사를 주어 압록강을 수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육로를 통해 진군해오는 당나라군이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포위 중인 당군과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 자신은 직접 평양성의 군사들을 지휘하며 당나라군의 포위에 맞서 싸웠는데요. 이로써 성을 함락시키려는 당나라의 대군과 이를 방어하려는 고구려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상황은 고구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먼저 당나라의 요청을 받고 북상 중이던 신라군은 정작 고구려 공격에는 관심이 없었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백제 부흥군 진압에만 전념하다가 금방 신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당나라군의 군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평양성을 포위 중이던 당나라군은 바다를 건너 곧바로 평양성에 상륙했기 때문에 군량의 보급을 전적으로 신라에게 의존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오기로 되어 있던 신라군은 한참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나라군은 군량이 보급되지 않아 매우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시 고구려의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찾아온 겨울은 유난히 춥고 날씨가 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당나라군 진영에서는 얼어 죽는 병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당나라 군사들은 사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를 눈치챈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드디어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662년 1월, 연개소문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사수라는 강에서 당나라군 3명의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방요태의 부대와 맞붙었는데요.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그 과정을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먼저 고구려군은 첫 전투에서 방요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곧바로 방요태와 그의 남은 군사들을 포위했습니다. 또한 그해 2월 14일에는 당나라군의 또 다른 지휘관인 이마상과 그의 부대가 고구려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했고 이마상 또한 사망하였지요. 그리고 4일 뒤 연개소문에게 포위당한 방요태 또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몸에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히면서 그의 아들 13명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육로를 통해 고구려의 요동지방으로 진격했던 당나라 군사들도 본국에서 철륵이라는 유목민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군사의 3분의 2가 철군하였고 정명진이라는 인물이 지휘하던 나머지 당나라 육군은 요동에서 고구려군에게 대패하였으며 정명진 또한 사망했습니다. 연개소문의 첫 승리를 시작으로 고구려를 침공했던 당나라군 대부분이 연이어 와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고구려를 침공했던 당나라군은 오로지 소정방이 이끄는 군사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소정방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662년 2월 뒤늦게 군량 보급을 위해 도착한 신라군으로부터 보급을 받아 군사들에게 밥을 지어 먹인 후 얼마 안가 급하게 퇴각해버렸습니다. 이로써 백제를 멸망시킨 후 기세등등하게 고구려를 다시 침공했던 당나라는 또다시 고구려에게 패배하였고 그 결과 제2차 고당전쟁의 승리는 고구려의 것이 되었습니다.